안녕하세요. 오늘은 작년 이맘때쯤부터 이슈가 된 SM 인수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SM을 인수할 가장 유력한 후보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왜 SM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시너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상장 밸류를 높이기 위한 몸집 불리기가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은 다양한 회사를 M&A하며 외형 성장을 하는가 하면은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만든 자회사를 상장시켜 자금을 끌어모으는 등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공룡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이런 기조에 맞춰 올해 상반기에 상장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 운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문어발식 확장, 골목상권 침해 등 여러 논란으로 IPO 공개를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최대 20조 원 규모의 상장 밸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잠시 동안에 생긴 유예 기간 동안 SM 인수를 통해서 상장 밸류를 높이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SM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 버블과의 시너지가 있습니다. 버블은 SM이 자회사인 기어유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한 달 서비스 순 이용자 수가 130만 명이며 국내 팬 커뮤니티 플랫폼 중에서는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가 버블을 통해 메시지를 작성하면 구독자에게 1대1 채팅 형태로 전송을 해주는데요. 단순히 텍스트 메시지나 이모티콘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며 일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MZ 세대를 대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2020년 107억 원, 2021년 375억 원을 달성하며 확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독 유지율이 90%대로 높은 것 또한 특징입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는 국내 유명한 연예인들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SM 인수를 통해서 카카오 엔터의 연예인들이 버블에 입점하게 된다면 이는 버블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버블이 수익 구조가 구독형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장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버블은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아티스트와 관련된 디지털 아이템을 파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인수까지 진행이 된다면 디지털 아이템뿐 아니라 카카오 플랫폼 내부의 유통망을 이용한 실물 굿즈, MD 상품 판매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경쟁사인 하이브의 위버스라는 플랫폼에서는 이미 티켓팅, 굿즈 판매, 영상 콘텐츠 판매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매출이 전체 매출의 45.59%를 차지할 정도로 하이브의 수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전망이 좋기 때문에 만약 버블이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서 팬커머스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뮤직 사업 부분의 시너지 강화가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총 3가지의 사업 부분을 영위 중인데요. 첫째로 웹툰, 웹소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토리 부문이 있고, 둘째로는 연예 매니지먼트와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미디어 부문이 있고, 셋째로 아이유, 아이브, 이승철 등의 다양한 뮤지션들을 통한 음원 제작, 그리고 멜론이라는 음원 유통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뮤직 부문이 있습니다. 이 중 스토리 부분과 미디어 부분은 이미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스토리 부문에서 제작된 웹소설, 웹툰 등의 IP를 미디어 부문에서 드라마로 다시 제작해서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TV 등의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형태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작으로 넷플릭스에서 최근 화제가 되었던 산의 맞설, SBS에서 한참 방영 중인 어게인 마이 라이프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뮤직 사업은 다른 두 부문과 큰 연결고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근 몇 년간 가수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와 유열씨가 대표인 안테나 뮤직 등을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지만 경쟁사인 네이버에 비해 음악, 아티스트 부분, 콘텐츠 역량은 뒤처진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파, 샤이니, NCT, 레드벨벳 등 다수의 한류 스타를 보유하고 있는 SM을 품는다면 단숨에 업계 판도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SM 소속 아티스트들을 IP, 콘텐츠 제작, 유통, 이 전체 밸류 체인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팬 커뮤니티 플랫폼 버블을 통해서 카카오 TV로의 고객 유입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SM을 포함한 카카오 엔터 소속 연예인들을 기반으로 영화, 드라마, 예능 등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카카오 엔터의 OTT, 카카오 TV에 공급하며 버블을 통해 홍보하는 식으로 뮤직 부분에서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그룹은 더 큰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세계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요. 카카오그룹 세계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는 최근 김범수 이장의 행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김범수 이장은
카카오 사내 이사와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김범수 센터장은 비욘드 코리아를 위한 카카오 공동체의 글로벌 확장으로 업무의 중심을 이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글로벌 시장 공략의 선봉으로 일본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카카오 엔터는 북미에서 타마스 미디어, 레디시 미디어 등을 인수합병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서브컬처계를 장악하고 있는 카도카와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지도 측면에서는 라인 웹툰을 필두로 한 네이버에 밀리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세계적인 K-POP 가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SM의 인수는 카카오의 세계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SM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기획사보다 높다는 점이 걸림돌인데요. 최근 한국 정부가 중국을 제외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참여를 확정하였습니다. IPEF는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 RCEP를 견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이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학령이 선포되자 국내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시 중국 매출이 컸던 아이돌 기획사들도 이에 포함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한한령 이후 SM을 제외한 각 기획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YG는 일본 동남아에 집중했으며 하이브와 JYP는 일본인 멤버를 포함한 신인 그룹을 데뷔시켰습니다. 하지만 유독 SM은 NCT와 가장 최근에 데뷔한 에스파에도 중국인 멤버를 포함시켰습니다. 과거 2014년에 엑소의 중국인 멤버들에게 연이어 계약 파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카카오 입장에서 SM의 이러한 행보는 향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수 두 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해 어떻게 합의할지에 따라 시너지 측면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카카오가 SM을 인수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 4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상장 밸류를 높이기 위한 몸집 불리기. 두 번째, 팬 커뮤니티 플랫폼, 버블의 시너지. 세 번째, 뮤직 사업 부분의 내부적 시너지 강화. 네 번째, 카카오의 해외 시장 진출 등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카카오가 SM을 인수한 뒤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 SM의 주주총회에서 소액 주주들의 승리를 이끌었던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은 SM의 지분을 0.91% 보유하고 있는데요. SM의 주식이 타 기획사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원인을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의 용역 계약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SM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프로듀싱 용역에 대한 대가로 이수만 1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에 매출액의 6%를 인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SM이 설립된 이후 총 22년간 1,427억 원 규모의 자금이 라이크 기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대로 SM의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죠. 얼라인 파트너스는 이런 용역 계약에 문제를 제시하고 주주 행동에 들어갔으며 기존에 불만이 있던 다수의 기관 투자자 그리고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을 확보하여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렇듯 얼라인 파트너스는 SM 소액 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이는 카카오와의 M&A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M&A가 다 진행되고 난 뒤에 카카오가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저가의 제3자 유상 증자를 진행하여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액 주주들을 위해 지분 100%를 인수하거나 장내 시장에서 죗값을 주고 지분율을 높이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서는 인수에 추가적인 금액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주주로서 총괄 프로듀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수만이 지분을 매각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라이크 기획의 용역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얼라인 파트너스에서도 제1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카카오와 얼라인이 입장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듯 M&A 이후 얼라인 파트너스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